오색의 옷을 입은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쪽 빛바다와 눈부신 호수가 손짓하는 강원 속초. 깊어가는 가을, 속초의 유혹 속으로 빠져본다. (10월) 가을의 한복판, 동해바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일출. 속초 해수욕장에 아침 햇살이 솟아오른다. 속초 해수욕장은 시내 한가운데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곳에서 가을 바다를 한껏 품어본다. 바다는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한다. 이곳의 명물인 산호 사랑이야기 조형물. 하트 모양의 이 나무에서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속초 해수욕장은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데다 속초시에서 유일무이한 해수욕장인 까닭에 속초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공원과 꽃길,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시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장이 넓고 깨끗한 편이다.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인 청호동 아바이 마을. 아바이 마을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로 송승헌, 송혜교 씨가 출연한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한국 전쟁 때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아바이 마을. 피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오늘날 그 고향의 맛은 아바이 마을과 속초의 자랑이 되었다.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유명해진 아바이 마을의 또 다른 명물인 갯배.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고 있는 도선 갯배는 일제 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부터 그 세월을 함께하고 있다. 손으로 끄는 무동력 해상교통수단으로 갯배를 끌어보는 재미도 재미려니와 선상에서 갈매와 청초 호수, 항포구의 어촌의 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멋진 코스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연결된 쇠줄에 고리를 걸고 사람이 직접 잡아당겨야 한다. 이러한 형식의 운송수단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어떻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갯배에 직접 오르는 여행자들. 하지만 처음 타보는 갯배는 익숙하지가 않다. 한번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지만 그 짧은 5분이 여행객들에겐 큰 추억으로 다가온다. 어린 꼬마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은 화가의 손끝에서 다듬어진다. 속초의 상징이자 속초의 눈동자라 불리우는 자연호수 영랑호.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금호동, 영랑동 일대에 걸쳐있는 석호로 신라시대 때 화랑인 영랑이 맑은 호수에 설악산, 울산바위와 저녁노을이 물드는 모습에 반해 풍류를 즐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궁 여지승람에는 영랑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암석이 기묘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안의 택리지에서도 구수를 감추어 둔 것 같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 총 8km의 둘레엔 산책로와 드라이브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어 속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영랑호는 원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척산, 오색, 장수대 등과 함께 설악산 관광권에 속한다. 또한 잉어, 붕어, 황어, 자라 등의 민물고기와 전어, 흑돔, 광어 등의 바다 물고기가 함께 서식하고 있어 낚시터로도 인기가 높다. 영랑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초호가 자리하고 있다. 청초호는 영랑호와 함께 속초를 지키는 두 개의 눈동자로 불린다. 이곳 청초호 또한 이중안의 택리지에는 이곳이 거울을 펴놓은 듯이 맑고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양양의 낙산사 대신 관동 팔경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한때 이곳 청초호는 숭어, 감성돔, 황어, 전어, 청어 등의 산란장이기도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영랑호와 청초호의 맑은 물이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보인다고 한다. 동해와 맞닿은 검푸른 청초호수가 가을 햇살의 일렁이고 두 호수를 적신 가을 하늘에 여행자의 마음도 빠져든다. 속초의 숨결은 예술 작품으로 이어진다. 도자기 미술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도자기 벽화다. 가로 세로 3, 4m가 넘는 도자기 벽화는 여러 장의 도자기판을 퍼즐 형식으로 해서 완성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한 칼라 가지고 이제 라인을 전부 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번 쭉 그리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링을 하죠. 칼라링을 하고 어둡고 진한 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런데 이제 소나무 잎사귀라든가 또는 이런데 이제 작은 굴곡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 걸리죠.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도자기 특유의 빛깔에 절로 눈이 시원해진다. (1994년) 세계 최대의 접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계 대면은 그 뛰어난 작품성으로 한 일본인이 50억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 사람이 사겠다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안 판다고 처음부터 이제 안 파는 이거 안 파는 문제이라고 그랬더니 아마 돈 때문에 그러나 봐. 나중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 돈으로 4억 8천만 원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안 팔았죠. 네, 못 파는 것이 이건 다시 못 만듭니다. 네. 우리 돈도 앞으로 일본 돈처럼 좀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거 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 1억 하면 우리나라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억 5천만 원, 4억 8천만 원 하면은 우리 돈으로 50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러니까 돈 욕심 나면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후일에 50년 지나면 국가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법이 50년 지나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도자기 전문 미술관인 석봉 도자기 미술관. 미술관의 관장인 조무호 선생의 작품부터 우리나라 도자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작품을 둘러보면 규모면이나 작품성에서 너무 뛰어나 감탄이 절로 나온다. 동명항의 끝자락. 속초바다 제일 앞쪽에 위치한 영금정. 영금정에 서서 동해바다 파도가 들려주는 청아한 노랫소리에 빠져든다. 영금정을 보러 온 사람들은 대개 바다를 마주하는 안반 위 구름다리 끝에 세워진 정자를 찾는다. 실제로 작은 정자 위로 영금정이란 현판까지 있다. 속초의 절경으로 알려진 영금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자를 향해 가는 다리 아래 영금정의 자취가 남아있을 뿐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커다란 바위산이 그곳이며 산꼭대기 정자를 닮은 바위를 영금정이라 불렀다. 바위산은 날카로운 암벽 사이로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신비한 검은고의 울음소리를 내었다 한다. 신선이 선녀를 부르는 듯한 자연의 소리는 일제강점기 속초항 방파제를 짓는 골재 채취를 위해 폭파하였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정자는 옛소리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정자일 뿐이다. 신비한 바위의 흔적들은 오른편 동해를 향하여 길게 뻗은 방파제를 채운다. 신기한 소리는 사라졌지만 파도는 여전하고 동해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다. 방파제 사이사이
옛 연금정의 조각들이 추억을 기억하며 아름다움을 불러오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외용치양. 외용치양은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어항이다. 대포항 북쪽에 위치하며 외딴 시골 바닷가처럼 느껴지는 작은 항구로 이 항구는 속초 8경 중에 하나다. 북적이는 대포항이나 번잡한 동명항이 왠지 싫다고 느껴질 때 한적하게 들러 회 한 접시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곳이다. 항구에는 비슷비슷한 횟집들이 줄 서 있고 아주머니는 배에서 금방 잡아올린 횟감을 손질한다. 일몰이 지난 항구에서 낚시꾼은 고기가 아닌 새월을 낚는다. 얼마 전 개통된 설악대교를 이용해 건너가면 다리 바로 아래에 활기 넘치는 어시장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속초 여객선 터미널 옆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시장 이름조차도 없이 형성된 시장이다. 지금은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는지 길게 늘어선 좌판 그 뒤론 잡아올린 양미리를 흥정하며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 뒤에선 다시 고기잡이에 나가기 위해 분주하게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갓 잡은 양미리 안주로 즉석에서 술 한잔을 기울이는 이들의 모습에선 속초만의 정겨움이 더해진다. 대관령을 넘어오는 이 고갯길의 이름은 대관령 옛길. 그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넘었을 고갯길. 그리고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시댁인 한양을 오가던 유서 깊은 길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을 앞세우고 어머니를 그리며 걸었던 길을 따라 선선해진 산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강릉 사람들의 토속 신앙심은 대관령 국사성 황사에서 시작된다.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은 영동 지역의 가뭄, 홍수, 폭풍, 질병, 풍작, 풍어 등을 보살펴주는 영험한 신을 모신 사당이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인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으로 신라 말기의 고승인 강릉 출신의 범일국사와 대관령의 산신을 모신 곳이다.
매년 음력 4월 1일이면 이곳 선항사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군놀이를 한다. 신들의 노염을 풀고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롯된 강릉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대관령 정상. 가을을 맞이한 양떼들이 뛰어노는 푸른 목장의 풍경.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와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은 마치 유럽의 알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한 폭의 동화를 연상케 한다. 그는 밤에 가로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지. 그곳이 큰 길에 건초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서 순한 양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시원하게 탁 트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일상의 잡다한 상념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대자연의 품속에 동화된 여행자는 진정한 호연지기를 경험한다. 그는 오래전 헤어진 한 사람 얘기. 강릉 출신의 소설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300km 17개 구간의 걷는 길, 바울길. 대관령 옛길은 그 바울길 17개 코스 중 하나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가면 정말로. 그리고 길은 강릉의 솔잎으로 이어진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따가운 햇살과 푸른 파도는 그 기세가 누그러졌다.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한 동해바다, 경포바다는 그 계절의 끝자락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너와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걸려온 전화에서 이제 너는 없다는 말을 했어. 하늘은 여전히 나고 잠시 나 다시 긴 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했지만 널 위해 기도. 백사장 걷기에 지치면 바다를 따라 펼쳐진 솔숲에 앉아 잠시 솔향기에 취해도 좋다. 강릉의 호수와 바다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솔숲은 솔향 강릉을 만끽하기 좋다. 그대를 위한 잔의 커피 꽁꽁 알맞게 갈아. 소금기 없는 맑은 바람이 그립다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포호가 있다. 오래된 호수와 벚나무로 둘러싸인 도심 속 호수 경포호. 강릉민들은 시원한 바람이 그리우면 경포호를 찾는다. 여름 한낮의 경포호는 무성한 잎사귀들이 그늘을 들이우는 시간이었지만 가을에는 또 다른 모습의 경포호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밤바다에 배 떠나간다. 이 배는 달맞으러 가을빛에 물든 경포를 감상하며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 소박한 만찬을 준비한다. 수면이 거울같이 막 닿아 이름 붙여진 경포는 관동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라 불린다. 한결같이 강릉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경포 주변에는 많은 이야기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숨쉰다. 경포를 애들은 많은 정자는 경포를 조망하기 위해 지어졌다. 경포를 한아름에 품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 경포 북쪽에 자리한 누각경포대는 관동 제1의 풍경, 관동 8경 중 하나다. 경포대 끝에 서면 처음엔 눈으로, 다음엔 가슴으로 호수가 밀려든다. 바쁜 일상 속 한 점의 휴식, 호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 찾는 이유야 어찌됐건 경포대와 마주한 풍광 앞에선 마음이 후덕해진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고택을 병풍처럼 끌어안고 서 있는 길. 이 고택의 뒷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숲이다. 어느 것 하나도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은 세월이 만들어 놓은 풍경. 그 풍경의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경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고택 성교장이다. 오래된 옛집 처마에서 강릉의 초가을을 만난다. 세기가 넘도록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대부 저택 성교장. 안채와 사랑채, 별당 등 민가로서의 모자람이 없고 넘침도 없는 저택이다. 늦여름, 활례정 앞에 활짝 핀 연꽃은 성교장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한 가문의 저택이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옛 생활을 상상하며 하루씩 묵어가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성교장의 역사는 전주희 씨 효령대군의 후손에게 시집간 안동건 씨 부인이 남편의 3년상을 마치고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후손이 이 고택을 지키며 살고 있다. 관동 8경 유랑의 중심이었다는 성교장. 그래서 이 집에는 문 하나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선비들이 찾아와 시를 읽고 노래 한 자락을 뽑던 그 자리에는 지금 그 시절 풍류와 여유를 만끽하고픈 여행객들이 찾아온다. 사대부 집안의 99칸 고택에 머물며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은 편이다. 아름다운 절경을 찾아 팔도를 유람하던 선비들의 먹가 풍류. 선교장에는 아직 그 풍류가 살아있다. 선교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경포원은 자연이자 도심 속 공원이다. 강릉의 많은 유적들이 경포 근처에 자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오죽헌 역시 그 유적 중 하나. 보물 165호로 지정된 오죽헌은 율곡 선생과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서 율곡 선생은 5살 때까지 어머니 신사임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나에게 글을 가르쳐준 이는 어머님밖에 없었다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던 율곡 선생. 오죽헌에는 이 모자가 나눈 글귀와 그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다. 검은 대나무 오죽이 빽빽히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진 오죽헌.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곱게 솟은 그 오죽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경포는 뭐니뭐니 해도 솔숲이다. 호수 어느 편에서 바라보건 사시사철 푸른 잎이 우거진 솔숲을 경포에선 만날 수 있다. 그 솔숲의 끝은 허균과 허난설원의 생가터가 있다. 이곳은 허난설원이 태어나 7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자리다. 허난설원은 조선시대 여류 시인이자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다. 옛집은 허물어져 다른 이가 집을 살았지만 수백 년 정치만큼은 아직 그대로다. 이곳 생가토에선 강릉 사람들의 다도 모임이 자주 있다. 허난설원을 위한 추모 헝가레가 열리기도 한다. 앞으로는 호수를 바라보고 뒤로는 솔숲을 향기를 느끼며 마시는 차 한 잔. 강릉에 꼽힌 문화예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 마을은 경포의 깨끗한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고 그 전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초당 허엽의 호를 따 이름 붙여진 초당마을은 예로부터 바닷물을 써서 만든 순두부로 유명하다. 강원도 부서였던 허엽은 강원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콩과 동해의 바닷물을 이용해 순두부를 만들었다. 한국 전쟁 중에 두부를 써 시장에 내다 팔던 한두집이 전쟁 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을이 두부로 전국에서 알려졌다.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 순두부집이 들어선 이유 역시 이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 개월 뒤 다시 찾은 속초는 이미 겨울옷을 입고 있다.
설악산으로 접어드는 초입길. 성큼 다가온 겨울의 문턱을 알리듯 이파리가 떨어져 나간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이따금씩 드나드는 여행자를 반긴다.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이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 관광객들이다. 설악산에 위치한 건금성까지는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건금성에 오르는 케이블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왁자지껄한 그들의 수단은 아마도 뛰어난 관동 지역의 전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감탄이 아닐까 싶다. 외줄에 매달려 설악을 날아오는 케이블카는 드디어 승강장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m를 더 걸어서 올라가면 권금성의 넓은 안반이 나온다. 고도 860m의 험준한 석산 권금성. 권금성은 정상둘레 337m의 성으로 그 옛날 권씨와 김씨 두 집이 난을 피해 여기에 피란한 까닭으로 이름 붙여진 곳이다. 몽고 침입을 막기 위해 권씨와 김씨 두 장수가 하룻밤에 쌓았다는 권금성. 그 위에 올라서면 저 멀리 마주한 울산바위와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천불동 계곡과 속초, 그리고 그곳을 품어하는 동해가 여행자의 눈 속에서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정성리로 몰아치는 매서운 칼바람도 카메라를 잡은 이들의 손은 얼리진 못한다. 그 옛날 권씨와 김씨도 권금성 정상에서 바라보는 속초의 장엄한 풍광 앞에 잠시 일손을 놓고 감탄을 젓지 않았을까 짐작해 한다. 푸른 옷의 여름에서 가을의 단풍 옷을 갈아입었던 울산바위는 어느새 제일 먼저 겨울을 맞이한다. 사계절 모두 뽐낼 옷이 있다는 듯 구름 모자에 하얀 눈옷을 입은 설악산은 어서와 내게 안기라는 듯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강원도 동해에 자리 잡은 정동진은 오랫동안 낭만에 대한 여행객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곳이다. 누군가와 추억을 남기고 싶을 때, 혹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훌쩍 떠나고픈 목적지기도 하다. 임금님이 살았던 경복궁에서 정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정동진. 이제는 전국적인 해돋이 관광지의 마을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른바 강릉여행의 성지가 된 곳이다. 모래시계공원은 동해바다와 산, 정동진 이리마을을 배경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모래시계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모래의 부피에 의해
시간의 경과를 재는 장치다. 시계 속에 있는 모래가 모두 아래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꼭 1년이 걸린다. 때문에 첫 모래알이 떨어지고 첫 해가 솟는 걸 보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이곳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뭐니 뭐니 해도 정동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정동진역이다. 정동진역은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철길과 바다, 모래사장이 바로 맞닿아 있어서 해돋는 광경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삭막할 수 있었던 기차역 플랫폼은 어느새 추억과 낭만으로 가득한 공원이 되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거센 바다를 수놓은 모래시계의 주제곡은 관광객들 모두에게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보시어, 바른 동쪽 정동진으로 떠오르는 저 우람한 아침해를 보았는가. 큰 발원에서 작은 소망에 이르는 우리들 번뇌를 씻어내는 저 불타는 태초의 햇살과 마주서는 기쁨을 아는가. 보시어, 밝은 나루 정동진으로 밀려오는 저 푸른 파도가 억겁을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가. 초연한 몸짓 염원하는 몸부림을 마주서서 바라보는 이 환희가 우리 사는 보람임을 보시어 정녕 아는가. 그렇게 관동문화의 정수 강릉 기행은 끝이 난다. 마음이 풍족해진 여행자는 넉넉한 품으로 강릉을 끌어안는다. 속초에 오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먼 옛날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연이 마련해준 보금자리에서 바다와 벗하며 속초 사람들은 그렇게 그곳에 뿌리를 내렸다. 동쪽의 끝 설악은 속초를 감싸고 먹과 여유가 흐르던 경포대, 숨죽여 살던 도시인의 가슴 트이는 풍광을 펼쳐준 대관령,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동해바다를 헤엄치는 파도, 그 잔잔한 물결 위에는 오늘도 깊은 세월을 따라 내려온 먹과 풍류가 흐른다. 한낮에 해가 저물듯 계절의 막바지에 접어든 속초는 이제 가을을 추억하며 겨울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 민지 왔는 거야? 엄마 왔다. 우리 기억을 못할 때 기억을 못하지. 아비 왔고 왔네. 요거 이게 뭐야? 너무나도 탁해 보일 때